자,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PD픽. 자, 이은설 P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PD입니다. 자, 오늘 국내 코로나 현황부터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코로나 현황은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7일 1,400대 이하로 줄었으나 광복절 연휴가 끝나자 또다시 1,8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관련해서 전 세계 확진자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델타 변이 감염자도 13,780명으로 98%에 달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확진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30대 여성도 껴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산훈련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논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11명이 확진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논사훈련소 관련해서 맞습니다. 참 요즘 훈련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PCR에서 그 음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입된 지 얼마 또 안 된 장병들 참 걱정이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어제 민주당 토론회 열렸다고 하죠? 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날 여권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일방적 공세정이 흘렀습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보은 인사 논란은 물론 기본주택 공약,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 지사 관련 이슈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어저께 토론회를 봤는데요. 토론회 보고 느낀 점은 일단은 가장 컸던 거, 많은 여권 후보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금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중앙대학교 신문학 방송학 나오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 황교익 후보를 황교익 이제 내정자인 거죠.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이번에 물론 법이 이번에 그 사장 후보자가 이제 3명인데 3배수로 해갖고 밑에 위원회에서 올리게 되면 그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1명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특혜 보훈 인사가 아니냐. 보훈이라는 것은 지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은혜를 입어서 그걸 가지고 대신 뭐 임명해 준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해석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전혀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했고, 근데 법이 실제적으로 경기도청에서 그 인사할 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고 뭐 사회에서 활동적인 분들을 관광공사 이런 직에 임명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보면서 되게 혁신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관련해서 어저께 비판들이 있었다. 그래서 당장 이거를 취소를 하라. 그리고 오늘 또 불과 2시간 전에 황교익 이제 내정자죠. 내정자가 자기는 이거 뭐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자기는 이거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장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이제 황교익이 아마 내정자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이것도 저도 약간 말실수할 때 있긴 하겠지만 어저께 정세균 후보가 황교익 후보자를 황교안이라고 얘기했다 바꾼 적이 있었는데, 황교익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하겠지만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저께 토론회 보신 거 내용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김두관 의원은 이 예. 지사에게 놀부가를 들어보았냐. 그쵸. 이거 재밌었어요. 어저께 놀부가. 관련 내용들은요?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를 등친다라는 노래라면서 이 지사는 한 손에는 경선 후보, 한 손에는 경기도지사를 들고 잔치하는 놀부의 모습이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경기도지사직을 가지고 결국 대선 후보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 이거 행사를 하는 거 있느냐.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것도 대선 출마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각지대라는 거죠. 보통 되게 시도의원들, 시장들, 국회의원들 가지고 나가게 되면 다 직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만큼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선거 끝나게 되면 차후 대통령 임명된 사람 대통령에 한해서 아마도 이거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놀부가
조금 공감이 되는 거긴 해요. 그리고 사각지대라고 대통령 후보 출마한 사람들이 한해서는 사각지대라는 것은 누구나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국민들도 아마도 공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내용들 뭐 있습니까? 또 김두관 의원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어제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권 후보 토론회들이 네. 다 취소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금요일 날 또 CBS 김현정의 거기 라디오에서는 모든 후보도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마 기사나 내일 또 입장이 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 내용도 뭐 있겠습니까? 관련돼서 이번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확진에 대한 일정은 아직 검토 중이다라면서 밝혔습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죠. 맞습니다. 장애인인데요. 관련 또 야권을 한번 얘기 듣게 되면 야권이 원래 18일이죠. 18일이 오늘인가요? 18일 오늘이죠. 맞습니다. 18일 오늘이 원래 대선 토론회가 잡혀 있었지만 이걸 어제 급작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야권에서 아마도 반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최고위원과 그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가 후보에 토론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안 해야 되는 건지 관련 시끄러웠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다음 주에 정책 비전 쇼 이렇게 해서 바꿔서 간다는 거. 하지만 저는 하기로 했던 걸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권도 지금 다 검증되고 있는데 야권 후보자들도 지금 검증 마땅히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 아마 토론회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좀 감히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자, 관련 내용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원희룡 지사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핫한 소식이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 12일 이준석 대표와의 전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제가 이건 대정 시선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 이후에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자, 탈레반이 지금 결성된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와 관련이 있다고요?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첫 기자회견에서 변화를 천명했습니다. 20년 전 집권 시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여성 억압과 이슬람법에 따른 엄격한 사회 통제를 바꾸겠다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17일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전쟁이 종료되었다라며 선언을 했습니다. 자,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 결성된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에 다 정권을 뺏겼다는 거죠. 그리고 탈레반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맞습니다. 저기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도주를 탈레반이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고 썸네일 이걸 뽑고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머지 포인트 한창 이슈라고요? 네, 머지 포인트는 현금을 포인트화해서 결제하는 방식의 회사인데요. 예. 8월 5일 머지 포인트가 전자금융업 미등록 인체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실태 조사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 후 8월 11일 머지 포인트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축소시킨다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자, 머지 포인트 지금 쓰시는 사람들이 100만 이렇게 넘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머지 포인트가 파리바게트 웬만한 GS 편의점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금지시켜 버리게 되면 아마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청에서 수사가 위법 사실을 검토할 예정이라 수사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폰지 사기가 뭡니까? 폰지 사기가 예. 실제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서 고수익을 미끼로 던져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예.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라고 합니다. 네,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 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투자한 것이 회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돈을 돌려막기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게 네, 폰지 사기라는 거 맞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매주 포인트가 한창 이슈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무슨 국회의원이 독도 방문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정부가 한국 야당 국회의원 독도 방문에 대해 한일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맞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그냥 독도 갔다는 건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굳이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고 이건 독도 문제는 내가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맞죠. 자, 넘어가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전 총리 한명수 사건 말씀해 주시죠. 지난 2015년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세 차례 추징금 납부 독촉에도 7억 1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2015년에 징역 2년과 함께 추징 8억 8천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맞습니다. 이 중에서 1억 7천만 원만 냈고 나머지 7억 1천만 원을 내지 않아서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도 이거 사건 관련해서는 아마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 이게 세금도 저기 징역 관련해서 추징금도 내야 되겠지만 그전에 사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추후에 한번 조사가 확실히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오늘 PD픽 이은서 PD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